주변에 창고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왜 창고가 유행입니까? 창고형 할인 매장, 창고형 가구 매장, 창고형 의류 매장, 창고형 사무실, 뭐 창고가 많이 생겨요. 창고 하면 왠지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막 잘 들어갈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내가 싸게 참여할 수 있다는 뭐 이상한 느낌을 주는데, 왜 저런 유형의 건물들이 생기냐면 한마디로 유통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처럼 물건 들어와서 잠겼다가 이게 아니라 직접 그 속도가 빨라지니까 중간에 있는 거를 개입할 필요가 없다. 우리 뭐 이메일 하더라도 뭐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 붙이고 도장 찍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중간 과정에 생략되어 있는 저런 유통구조의 흐름 속에서 창고가 변하니까 매장의 형식도 변한다는 거예요. 자, 큰 매장 가면 저렇게 물건을 구입하죠.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마치 공항에 내려가지고 자기 백 찾아가는 것처럼 물건 사가지고 검색대를 지나는데 계산을 하죠. 마치 그 출입국 관리소 지나는 것처럼 지나는 거다. 공항하고 참 비슷해요. 전부 다 평탄해. 대형 할인 매장 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밑에는 물건, 위에는 창고. 창고와 물건을 따로 두지 않아요. 창고와 물건을 같이 두니까 그 소비의 속도가 빨라진다. 또 물건이 많으니까 뭐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늘린다. 건축물은 빈안해. 콘크리트 구조에 설비가 노출되어 있고 형광등만 가득 차 있는 것에 물건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로 감성이 바뀌어가고 있다. 창고가 그냥 물건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이게 각종의 전자장치와 그 흐름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아주 속전속결로 바꾸는 첨단의 장소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도서관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창고처럼 바뀌게 된다. 창고가 오히려 원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이 왜 가능할까? 하나 해야 될 것이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계속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 것 중에 보면 스마트폰 앱을 다시 얘기했는데, 스마트폰 앱을 키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인데 조금 더 피면은 지하도가 막 나타나고 가게 이름까지 나타나요. 다른 데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여기 있고 사람들이 많이 교차하는 곳에 특별히 저런 지도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장소 취급을 받지 않았던 건데 저렇게 이동이 많은 곳에 장소가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교통이 가장 편리한 데서 만나니까 알게 모르게 거기에 사람이 자주 찾아가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동하는 것이 이상하게 장소가 아닌데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용어를 쓴 사람이 있어요. 마크 오제라고 하는 사람이 non-place란 말을 썼어요. 장소인데 장소가 아닌 게 자꾸만 우리의 장소가 돼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도로, 호텔, 공항, 철도역, 휴게소, 쇼핑센터, 고속도로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무시해놨던 것. 오히려 헤이그에 가면 저런 것들을 설계한 그 트램역이 있어요. 우리 지하철역 같은데 보세요. 저 지하철역에 있는 저 공간이 토목구조물이라고 그러지만 저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도시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장소라 얘기했던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 보니까 이동이 빈번하니까 건축물은 어디에 목적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사찰을 간다, 통도사를 간다, 통도사 대웅전이 제 목표죠. 거기 가서 부처님한테 절을 해야 되니까 다 그게 최종인데 이게 아니에요.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데예요. 지나가는 데지 그게 최고다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건물은 수없이 외부에 접속하는 일이 필요하고 이 장소에 고정된 커뮤니티가 아닌 일시적 커뮤니티가 많이 생겨요. 어떤 흐름과 흐름의 교차 속에 많이 생기니까 늦다지 않게 예를 들면 지하철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이게 도시가 유동하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게 돼요. 여기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개인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개 개인화한다 그러니까 야, 넌 폐쇄적이다. 너네 고립해 사니? 그거 안 됐구나. 독신자들은 왜 독신일까? 왜 혼자 밥 먹고 살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현상이라고. 그게 뭐냐면 그 자체가 자립되어 있는 거고 고유한 소비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면 옛날에 개인은 가족이나 기업이나 근리를 끼고 사회에 접속했어요. 중간 집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중간 집단이 없어졌어요. 개인이 사회하고 직접 연결돼요. 인터넷이 그렇고
IT의 산업이라고 하는 게 다 그래요. 혼자 사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캡슐 주거도 생기고 뭐 홀로 사는 원룸도 생기고 이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우스운 얘기 있지 않습니까? 혼밥, 혼수, 혼행, 혼매, 혼캠 다 모르겠어요. 저보고 원코놈이라 그랬는데 언론어래 이상한 말들이 생기는데 저거를 주목해 봤나. 왜 혼밥이 생기는가? 아이고 안 됐구나. 쟤 참 쓸쓸하게 사는구나. 이게 아니라 독신자라 그래서 난 독신으로 살기를 마음먹었다. 이게 아니고 자 보세요. 내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어디를 찾아왔어요. 찾아올 때 우리 식구 다 갑니까? 나 혼자 가지. 그리고 일하러 왔는데 뭐 가족하고 다 데리고 다닙니까? 나 혼자 오지. 그러니까 그게 이동이 많아지니까 혼자 다니는 기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혼자 사는, 혼자 움직이는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는 시설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가족이라서 혼자 한 게 혼자 다닐 기회가 많다고. 저부터도 여기 왔을 때 혼자 왔어요. 이런 거를 보니까 혼밥집이 뭐냐. 혼자 부대끼며 살다가 그 공간만은 나만이라도 뭔가 독립된 영역을 가지고 밥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 일종의 염원이라 그럴까 희망사항이라 그거를 읽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기 혼자 사는 거에 대한 그 식당에 보면 식당의 그 규정이 저래요. 저기 보면 그 교도소 밥 주는 것 같아요. 쑥 와서 쑥밥 주고 이렇게 나가는데 뭐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저게 혼자 만드는 저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새로운 공동체, 도시문화, 이동 속에서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하는 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1950년대 경우에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저런 그림을 그렸어요. 주택에 있는 게 다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식당은 밖에 나가서 밥에서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공부하는 데는 저쪽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저게 1950년대 얘기일까요? 오늘날에 그럴 것 같은데 오늘날에 있는 도시의 기능이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저 음식점만 그렇습니까? 작업 공간도 네트워크화되어 있죠. 뭐 이런 그 것들이 바뀌니까 예를 들면 어느 카페 가가지고 혼자 공부한다. 저것도 잘 살펴봐야 될 일이에요. 쟤 왜 도서관에 안 가고 왜 저게 카페만 있나? 혼자 있고 싶은 생각에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린다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될 거예요. 홍대 앞에 가면 지금은 없었지만 옛날 이런 간판이 있어요. 저게 참 재미있는 간판인데 룸앤드 카페예요. 방이면서 카페예요. 앤드가 들어있어요. 본래 주택이었는데 카페로 커피숍으로 바뀐 거예요. 거실이니까 거실의 분위기가 나는 카페. 식당이니까 식당의 분위기가 나타나는 카페. 똑같지가 않아요.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난 저 사진이요. 어떤 교수가 가리키는 무슨 건축 이론보다 참 훌륭하다 생각해. 카페와 주택의 사이가 있고 마트와 음식점 사이가 있어요. 마트와 음식점 사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생선 파는데 생선을 거기서 회를 해서 먹는 음식점이 생겨요. 막 섞이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가? 혼자 사는 거에 대한 이동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반성해야 될 게 있어요. 학교 건축은 하라고 안 바뀌어요. 이상해. 인생의 7분의 1을 보내는 6년에 또 6년 다음에 12년 곱하기 7하면 84인데 7분의 1인데 그 속에서 주변에 있는 공공관은 라빈이 라운지니 얼마나 주변에 멋있는 공간들이 막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실과 복도밖에 없어요. 제일 안 바뀌는 빌딩 타입이 이게 학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빌딩 타입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대가 남겨놓은 것을 반성하고 저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활이 달라지는데 공간은 똑같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 특정한 뭐를 얘기할 수 있는 어느 학교의 평면도예요. 이 평면도는 1930년대 그려진 일본 일제 강점기에 있던 그 평면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왜 다를 바가 없는가? 이거는 학급이라고 하는 교육제도 때문에 그래요. 학급이 뭐죠? 강제적으로 모이게 한 집단이에요. 미안하지만. 나이가 똑같고 경쟁을 시키고 공간을 공유하고 생활을 공유하게 만든 학급이다 이거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게 공교육이 시작했어요. 이런 게 뚝 잘려가지고 교실로 바뀌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의자를 길게 놓고 폼이라 하고 옆에 있는 그 표대를 세워서 반을 표시했는데 그걸 스탠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학급을 분류하니까 학급과 분류가 클래스란 말이잖아요. 여기 스탠다드란 말, 표준이란 말인데 제일 먼저 쓰인 게 학교예요. 그러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안 바뀌어요. 좋은 학교란 뭐냐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학생들의 친근한 행위에 대하여 답할 줄 아는가. 어디 점심 먹나? 똑같이 생긴 획일적인 책상 위에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식사까지 하고 그리고 놓고 다시 수업을 듣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국이 똑같이 수업 시간에 똑같이 움직인다. 애들이 교류한 데가 어디서 하나? 어디서 노나? 어디서 모이나? 어디서 쉬나? 이런 거에 충실하게 답했느냐 이거죠. 학교가 저렇게 만드는 것을 뭐 다 훌륭한 교육을 하고 있겠지만 학교 시설만은 찬성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똑같이 반성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면 20세기에 만들어진 학교 시설에 21세기를 사는 한국 사회는 뭐를 했는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교 교육이 뭔가? 가장 대표하는 학교 건축물이 어디죠? 자, 5개만 대봅시다. 잘 안 나요. 여기에 뭐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유치원이 있어요. 일본의 후지 유치원. 저 유치원은 비싼 집이 아니에요.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물어본 유치원이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만 보더라도 어떻게 뛰어놀고 어떤 그 나무 밑에서 어떻게 에워싸이며 공부하는가를 건축물이 말하고 있잖아요. 건축물이 사회적이며 사회가 공간적이다라고 했는데 무언가의 방법을 바꿔야겠어요. 일본 것만 그런 줄 아세요? 베트남에도 있어요. 베트남의 수서학교도 있어요. 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저런 유치원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잘하는 교육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입시제도만 강하지 저런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참 슬픈 일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B급 건축에 대해서 주목했어요. A급은 왜냐 그러면 그냥 뭐 우등생적인 건축,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건축, 멋있는 말, 무슨 미학과 같은 건축, 이런 사고, 뭐 비움의 건축 이런 거는 사회적 건축을 파악하지 못해요. 오히려 건축가가 아닌 많은 분들이 새로운 빌딩 타입, 뭐가 새롭게 나타나지? 우리 주변에 바꿀 게 뭐지?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야 바뀌는데 건축가만은 못 바뀐다. 그래서 아까 유명한 건축가 거장도 빌딩 타입 못 바꾼다 얘기했잖아요. 결국 사회가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B급 건물은 뭐냐?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A 학점 맞은 애만 너 내 학생이다 이러면 BC 맞은 학생은 슬퍼하지 않겠어요? BC가 더 많아요. BC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거예요. 이 B급 건축에 주목하는 이유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장소며 공간이며 환경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류의 강의는 거주하는 자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다. 그냥 한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를 듣고 나도 어떻게 동참해야겠냐라고 하는 거를 호소하기 위한 강의이기도 해요. 그게 없이 건축에는 그런 게 있대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건축을 공부하는 좋은 일은 안 해요. 제 차에 백미러예요. 백미러를 보면은 뭔가 밑에 적혀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것보다 실제가 더 가까이 와 있다 이거지. 우리 주변에 생각하지 못한 빌딩 타입들이 뭐 혼밥이니 혼술집이니 뭐 이렇게 시시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 현상에 주목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염두에 두는 거예요. 무슨 책을 보고 연구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이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으면 그것이 지식이 갖는 기쁨이 아닐까요? 그걸 읽어낼 수 있는 게 그런 류의 생각을 건축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지식의 기쁨을 마치겠습니다.